정릉. 가보시면은 진짜 너무 멋지게 잘 그렇죠. 해놨어요. 와, 근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야, 저기 땅이. 여기 뭐 진짜. 노른자 땅이. 땅에. 야, 한 블록 하나가 다 르기잖아요. 실제로 제가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해도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거진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만큼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구나. 야, 이렇게 될 땅이라는 걸 누가 이렇게 딱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혼자 계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러면 이곳의 주인은 누굴까? 정릉에는 이 조선의 11대 왕인 중종이 묻혀 있습니다. 이 중종은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이복 형인 연산군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중종이 재위를 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편안할 정자를 써서 정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선정릉이라고 많이들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선릉과 정릉이 같이 있습니다. 예. 선릉에는 중종의 아버지인 성종과 정현왕후가 다정하게 같이 묻혀 있고요. 정릉에는 중종 혼자 외로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도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공변상년에 약간 그 말을 아픔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종이 사망한 후 처음 왕릉이 조성됐을 때는요, 혼자 묻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헐합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중종은요, 지금의 고양시에 있는 희릉에 묻히게 돼요.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묻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희릉에 묻힌 지 18년이 흐른 1562년 난데없이 중종만 현재 정릉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문정왕후가 정릉을 옮긴 것은 실로 자신이 죽은 뒤에 같은 묘역에 묻히려는 계책을 한 것이었는데 문정왕후, 이분 또 쉽지 않은 분이잖아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친어머니 명종이 재위하고 있던 때 문정왕후가 전격적으로 중종릉을 옮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랑 묻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랑 묻혀져 있으니 이제 질투 났겠죠. 끝까지. 맞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중종과 함께 묻히려고 했던 겁니다. 끝까지 가구나. 그런데 문정왕후가 남편의 능을 이장하고 얼마 후 왕실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화환이 잇따르니 사람들이 모두 청릉한 보응이라 하였고 주상도 또한 그렇게 여겼다. 당시 명종의 아들이자 문정왕후 손자인 순이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겨우 13살 나이로 요절해요. 그러자 신하들은 이거 다 명당에 있던 중종의 능을 억지로 옮겨서 생긴 일입니다 라고 이제 비난을 쏟아낸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 문정왕후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뜻대로 문정왕후는 중종 곁에 묻힐 수 있었을까요? 태릉? 태릉? 태릉?
결국 문정왕후가 묻힌 곳은요. 서울 노원구의 타릉입니다. 아니 더 멀어졌는데? 아니 그 문정왕후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왜 문정왕후는 남편과 함께 묻히지 못했을까? 그 비가 오면은 정릉이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기록에 보면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효자였던 명종은 그곳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 다른 명당 자리를 찾아라라고 해서 지금의 태능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이유가 그거예요? 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너무 효자네. 예, 이게 나는 그냥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이래가지고. 중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피해자죠.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수되는 안 좋은 지역이고 맞아. 예,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각자 묻히게 된 중종과 이 왕비들,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곳 정릉은요,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품고 있습니다. 왜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정릉의 능침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종이요. 중종의 뼈. 뭐 관이 없어졌나요? 비어 있어요. 이건요, 선조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아 선조면 이때는 또 1592 또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얘기 같은데요. 아마 왜죠? 적이 두 능을 발굴하여 광중에 소장된 것을 가져가고 제궁을 구덩이 밖에서 불태워 버렸다. 선조 25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왜군에 의해서 왕릉이 파헤쳐지고 그 안에 소작물들이 도굴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심지어 관을 꺼내서 관과 의복을 태워서 까만 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얀 뼈가루도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정말 시대의 엽기적인 이제 그 보고를 받게 되죠. 와. 그러면 그 선릉도 없어요? 우와. 몰랐어요. 선정릉 둘 다. 와 이거 충격이다. 이건 몰랐는데. 자, 그런데 정릉의 경우는 형체가 완전한 시신 하나가 수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옥체가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시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종의 능인 정릉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어요. 발견된 시신은 옷이 벗겨진 채 일부가 불에 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중종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답해진 선조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문제가 이게 나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자, 선조는 어떻게 중종의 시신인지 판별하려 했을까요? 보통 뭐 이렇게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기록 같은 거 보면 보통 치아열 해가지고 치아가 남아 있으면 그 열을 보고 지금을 말하면 주치, 오. 주치를 부릅니다. 오. 어이라고 하죠. 어이. 어이를 불러서 판별을 해라. 근데 막 접근 좋죠? 굉장히 접근이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아 정답. 예, 예원 씨. 중종의 최측근, 중종을 보살피던 신하들이 와서 그 시신을 보고서 이게 중종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정답! 아니 신하 그 신하를 세 분 와서 제가 다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어휘는 너무 좁아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49년이 흐른 뒤라서 중종을 모신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 중종의 얼굴을 직접 봤던 그 사람들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종실, 외척, 궁녀들이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요. 생전의 중종은 용하는 갸름하고 콧등은 높았습니다. 또 두 눈 사이에 그 녹두만한 검은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증언이 나와요.
자, 샅샅이 살펴본 결과 중종의 시신이 아니라고 결론이 납니다. 아하. 선조는요, 중종은 물론이고 성릉의 성종과 정현왕후 시신까지 모두 불에 타버린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너무했다 이거. 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재를 수습해서 국장을 다시 치릅니다. 그 희대의 도굴 사건으로 성종과 중종의 시신은 선정릉에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